이게 위도경도 얘기를 하니까 네. 오늘 인천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제 시선을 끌었던 거는 메가더 동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밑에 그려진 지도 보셨어요?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가 있거든요. 네. 그 유엔 지도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지도 그러면은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라시아 대륙이 그려져 있고 태평양이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렇죠. 대륙이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이제 대서양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렇죠. 지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유엔에서 만든 지도는 북극에서 내려다본 지도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그걸 위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지정학이 다르게 보여 완전. 그렇죠. 우리가 왜 한국에서 미국을 갈 때 이렇게 태평양으로 맞아요. 안 가고 북극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도 보면 딱 이해가 가요. 내가 제일 가까운 뉴욕 갈 곳이 때 가까워. 북극으로 가는 게 제일 직선 코스거든 딱. 근데 이게 무슨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냐면 옛날에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지중해가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그 유럽 역사 보면은. 왜냐하면 그 그리스 배들을 보시면은 가운데에 직사각형 도시 있고 밑에 엄청나게 노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이 전쟁하러 갈 때 그리스 해군을 보면은 뒤에서 오는 바람 불 때는 이 돛을 피고 쭉 네. 가고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오면은 밑에 노를 엄청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런 배를 이용해서 가는 거는 100km에서 200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남북 방향으로 짧고 동서 방향으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하고 이 이태리 반도 유럽까지는 왔다 갔다 무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배를 타고서 지중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편서풍 때를 딱 만나면은 얘네들은 전진이 안 돼요. 근데 삼각도시라는 게 나와요. 우리 왜 양주 커티 같은 거 보면 앞에 삼각형 도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 삼각형 모양이 앞에 있고 중간이 네모난 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는 특이하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전진이 가능해요. 베르누이의 원리 때문에 이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딱 오면은 이게 대각선으로 가요, 배가. 그러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딱 가면 그때 돛을 딱 반대로 돌려.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딱 반대로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전진이 돼. 그러면은 오롯이 바람의 힘으로만 이게 계속 전진이 가능한 거예요. 야, 그거 대단한 발견이었겠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걸 맨 처음 시작한 거는 사실은 이 포르투갈에 있는 엔리케 왕자 같은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연 게 삼각도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걸 누가 제일 반겼겠어요? 북유럽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삼각도를 단 범선을 만들어서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배를 맨 처음에 만들 때 문제는 뭐냐? 상선이 나갔다가 한번 좌초를 하면은 내 전 재산을 다 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배가 20척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의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20등의 1분으로 나눠서 투자를 해. 그래서 주식회사가 생긴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벌다가 영국이 후발주자인데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랑 막 경쟁을 하다가 영국이 압도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대영 제국을 만들죠.
근데 그 대영 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겠지만 그 모든 항구들을 다 미국한테 넘기면서 미국이 이제 그 엄청난 항공모함 전단을 꾸려서 이게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로만 듣죠. 바다가 중요하다. 네. 예, 바다에서 그 힘의 향방이 결정된다.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항상 부동항을 찾아서 나가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막았죠. 일본이 막아가지고 러일 전쟁인가요? 거기서 이것을 이제 못 내려오고 저쪽에 터키 쪽에서 막히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국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의 확장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다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 북극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북극해가 지금까지는 소련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북극에 있었던 얼음이 점점 네. 축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지도를 딱 보시면은 북극해 주변으로 서큘레이션이 만들어져요. 여름에는 이제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온난화가 되잖아요. 그럼 1년 12달 뺑뺑이 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중해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갔다가 더 큰 바다인 태평양 시대로 왔잖아요. 네. 이 다음 시대에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북극해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북극해이 시대가 오면은 거기에 접한 나라가 누구예요? 소련이 제일 많이 접해 있어요. 러시아가. 네. 그 다음에가 캐나다. 그 다음에 다행히 미국은 알래스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덴마크가 갖고 있는 그린랜드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북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무역이 이제 굳이 남중국해를 거쳐서 페르시아반을 가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무역을 다 그 북해 위에서 다 할 수 있네. 위에서. 근데 그게 최단 거리잖아요. 네. 위에서 오면은.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무역 루트가 되면은 모든 도시의 배치와 무역의 중심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그 정도 때가 되면 러시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시베리아 동토가 높고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것이고 그러네. 이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아니고 시베리아 동토가 곡창지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야.